안녕하세요. CWI Part B Practical Book of Specification BOS 2017년 에디션 매트릭 판을 사용하고 있고, 오늘은 Part B 2장 Table 1 Visual Acceptance Criteria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Table 1번으로 Visual Inspection Acceptance Criteria Structure Steel 제목이고요. 2장에서는 이 테이블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테이블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 이제 제목이 있고요. 다음에 Discontinuity, Category and Inspection Criteria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크랙에 어떤 이렇게 Discontinuity의 종류가 나와 있는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컬럼이고요. Statically loaded non-tubular connection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cyclically loaded non-tubular connection. static은 이제 정하중, 요런 게 statically loaded는 정하중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cyclically loaded는 이제 반복하중, 연속하중,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하중이 가해지는 것, 힘이 가해지는 것,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맨 오른쪽 칸에는 tubular connection, 그래서 관 형식의 connection, 그리고 statically, cyclically 상관없이 모든 로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을 어떻게 보시는 거냐, 이 1번에 crack prohibition이라고 있죠. 크랙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Any crack shall be unacceptable regardless of size or location. 그래서 어떠한 크랙이든 이렇게 있으면은, 용접부에 크랙이 있으면은 불합격입니다. 사이즈랑 로케이션에 상관없이요. 이게 적용이 되는 조건들은 statically loaded도 적용이 되고요. cyclically loaded도 적용이 되고요. tubular connection도 다 적용이 됩니다. 사실 다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 적용이 안 되는 이런 언더컷에서 statically 적용되는 요거, 그리고 cyclically랑 그리고 tubular에 적용되는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porosity에도 나눠져 있고, 나머지는 다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크랙이라는 것은 크랙이라고 있는데요. 크랙은 무엇을 뜻하냐? 이런 식으로 금이 같죠? 크랙이 한국어로 하면은 이제 금 깨진 거 뭐 이런 식이잖아요. 쪼개지는 거, 이런 식으로 쪼개진 현상, 금이 간 현상, 이런 것들을 크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크랙이 이렇게 착실 크랙이 잘 보이죠? 이거는 크레이터 크랙이라고 하고 있고, 여기도 용접을 해놨더니 용접부 센터라인 옆쪽에서 이렇게 크랙이 간 게 보입니다. 이런 크랙은 무조건 불합격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안 된다는 내용이죠, 여기. 그리고 웰드 베이스 메탈 퓨전, 그래서 thorough fusion shall exist between adjacent layer of weld metal and between weld metal and base metal. 그래서 thorough란 완벽하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fusion은 완벽하게 녹여야 됩니다. 이런 완벽하게 녹임이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어디에요? adjacent layer니까 용접부에서 각각의 옆에 있는 인접한 레이어가 완벽하게 녹여져야 되고, 그리고 between weld metal, base metal이니까 용접부와 베이스 메탈에서도 완벽한 퓨전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식으로 여기가 BM, 베이스 메탈, 그리고 여기가 웰드 메탈 이렇게 있죠? 용접부와 베이스 메탈이 완벽한 퓨전, 서로 완벽하게 융합이 돼서 녹아서 이렇게 서로 붙어야 된다는 이야기이고요. 이것을 조금 더 그림이 있나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똑같이 베이스 메탈, 요 웰드 메탈이 이렇게 있는데요. 요 용접부에 요
이렇게 한 패스, 두 패스, 세 패스 있는데 이렇게 살짝 보이지 않는 요런 보이죠? 잘 완벽하게 잘 선명하진 않지만 이렇게 눈으로 보이죠? 이렇게 경계선들이 요게 한 패스 이렇게 나타나지는데 요 패스당 레이어당 뜬 공간이 없이 완벽하게 융합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융합이 잘 안 돼 있으면 퓨전이 잘 안 돼 있으면은 다 불합격. 그리고 creator cross section. creator cross section은 all creators shall be filled to provide the specified word size except for the ends of intermittent fillet words outside of their effective length. 그래서 모든 creator는 이제 shall be filled 이렇게 덮여져야만 합니다. 제공하기 위해서인데 이렇게 표시된 word 사이즈를 이렇게 제공을 하기 위해서 만족시키기 위해서 덮여져야 됩니다. 용접이 완벽하게 돼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단 제외 사항은 요 intermittent word, 요 단속 용접의 끝단부는 이제 용접을 하게 되면은 처음 시작과 끝은 이런 식으로 쓸 때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요 끝단부와 시작부를 제외하고는 사이즈가 다 완벽하게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요 시작과 끝 부분에 이런 식으로 크레이터가 잘 생깁니다. 그래서 요 크레이트 부분이 완벽하게 용접으로 다 덮여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덮여야만 하고 요런 사이즈를 만족하기 위해서 그리고 effective length를 이제 만족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덮여져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크라이트컬이란 어떤 것이냐? 여기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타원형의 있고 여기 뭐가 좀 보이죠? 이런 거를 크레이터라고 하거든요. 이런 게 intermittent word에 이게 만약에 여기가 비어 있다, 띄어져 있다. 그럼 얘는 intermittent word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으면은 끝단부에 있으면은 상관은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이런 연속 용접의 경우 이런 크레이터는 다 완벽하게 여기처럼 용접이 완벽하게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도 크레이터가 있죠. 이것이 이렇게 움푹 패인 게 용접부 요 사이즈를 완벽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여기 다 덮어져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웰드 프로파일입니다. 웰드 프로파일. 웰드 프로파일 해서 이제 웰드 profiles shall be in conformance with 2.3.1 그래서 용접부의 윤곽은 2.3.1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3.1은 무엇이냐? 여기에 2.3.1 월드 프로파일이라고 있고 테이블 1, 2, 3 피겨 A를 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 2.3.1 피겨 A의 요런 윤곽들 요거 만족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피겨 B 요런 필렛 웰드의 윤곽들 디자이러블 한 것만 만족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간단하죠. 컨벡스, 콘케이브, 플랫 이런 게 다 만족을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Time of inspection, visual. 잠시만요. Visual
inspection of word in 다시 하겠습니다. Visual inspection of words in all stills may begin immediately after the completed words have cooled to ambient temperature. 여기까지인데 유관 검사, visual inspection, 용접부에 대한 유관 검사는 모든 스틸에 있어서요. 이제 시작을 할 수가 있는데 즉시 즉시에 after the completed word 용접이 완성된 후 즉시 할 수가 있는데 즉시 하면 너무 뜨겁잖아요. 그래서 옆에 조건이 붙죠. have cooled to ambient temperature니까 ambient temperature는 room temperature라고 대기 온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용접부가 room temperature로 이렇게 식은 다음에 즉시 유관 검사를 수행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Acceptance criteria for ASTM A514, A517, and A709 grade 100 and 100W stills shall be based on visual inspection performed not less than 48 hours after completion of the word. 그래서 요 ASTM A514, 517 그리고 A709 그레이드 100 그리고 100W는 이런 스틸에 대한 acceptance criteria를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유관 검사는 이제 용접을 마친 다음에 적어도 48 less than이니까 not less than이니까 48 hours 48시간 용접을 마친 후에 48시간 넘어서 이렇게 유관 검사를 해야 됩니다. 왜 이럴까요? 이 517, 709, 그레이드 100, 100W 같은 경우는 이제 고장력 709, 100, 100W 같은 이게 100W 같은 경우도 이제 고장력으로 분류될 것 같은데 요런 스틸을 용접을 할 경우에는 이제 하이드로젠, 딜레이드 크랙 이런 게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접부에서 하이드로젠이 수소가 충분하게 빠져나갈 수 있게 시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요 48시간 이틀 후에 검사를 하라는 건데 용접을 하고 나면 이게 액체 상태에서 금속에 녹아서 액체가 되고 식으면서 이게 고체화가 되잖아요. 그 사이에 고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요 용접부 안에서 요게 A514 그리고 A709라고 하면 용접을 해놓고 48시간 이내에는 여기에 수소들이 이렇게 막 있을 수가 있습니다. 수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48시간 동안 얘네가 이렇게 슉 기체가 빠져나갑니다. 수소가. 고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소가 이렇게 빠져나오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이게 수소가 빠져나가면 여기에 기공이 이렇게 생기겠죠? 그래서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여기 수소가 있으면은 수소가 있는 부분이 이렇게 기공이 생길 거고 수소가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수소가 빠져나가는 통로가 크랙처럼 발전을 할 거고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게 48시간 내에 발생을 한다고 가정을 많이 하니까 48시간이면 충분한 시간이라고 판단을 하니까 48시간 후에 유관 검사를 하라는 건데 48시간 전에 하면은 이런 것들을 크랙이 발전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48시간 후에 검사를 하게 되면은 크랙이 이미 다 진전이 돼 갖고 유관 검사를 했을 때 딜레이드 크랙이 발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관 검사를 하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6번 undersized words. The size of a filler word in any continuous word may be less than the specified minimum size L without correction by following amounts U. L은 이제 specified nominal word size고요. U는 allowable decrease from L mm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사이즈 오브 필렛 웰드, 필렛 웰드의 사이즈는요, 이제 계속 연속으로 때리는 용접에 있어서요, 이제 그 표기된 사이즈보다 적어도 될 수도 있습니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냐? 이렇게 필렛 웰드 사이즈 L이라고 나와 있고요. 밀리미터로 5mm 이하, 그리고 6mm, 그리고 8mm 이상에 대해서는 5mm 이하에 대해서의 필렛 웰드 사이즈에서 2mm 이하까지 허용이 되고요. 그러면은 3mm까지 허용이 되는 거죠. 필렛 웰드 사이즈가요. 6mm 용접부에 대해서는 2.5를 뺀 4.5가 되겠죠. 3.5겠죠. 3.5가 되겠죠. 그리고 8mm에서는 8mm 이상일 경우에는 3mm 이하까지 허용이 되니까 8mm의 경우는 이제 5mm까지 허용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요런 말입니다. 여기에 요게 요 필렛 웰드 기호에서 왼쪽에 있는 게 사이즈라고 했죠? 사이즈 요거 8mm라고 있습니다. 8mm라고 있고, 그러면은 요 사이즈가 8mm가 나와야 되니까 각 장이 8mm가 나와야겠죠? 그렇다면 요거를 이제 8mm라고 가정을 합시다. 얘가 각 장 게이지가 8mm짜리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얘는 지금 딱 됐더니 8mm가 넘죠. 근데 요거를 8mm 각장 게이지인데 이 부분을 지금 요 용접부의 요 각장 게이지에 요 콘벡스 각장 게이지에 완벽하게 시팅이 안 됐죠. 그러면은 얘는 8mm 각장이 안 나온다. 사이즈가 안 나온다. 근데 그래서 리젝트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리젝트냐? 그건 아니고 8mm 이상일 경우에는 이렇게 allowable undersized decrease 사이즈는 3mm까지 허용이 됩니다. 그러면은 얘는 이걸 쟀을 때 5mm 이상이 나오면은 합격이잖아요. 6mm, 7mm 다 합격이나 8mm도 9mm도 합격이에요. 왜냐면은 웰드 사이즈에는 맥시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미니멈 값인 5mm만 나오면 되니까 5mm짜리 각장 게이지로 찔렀을 때 여기가 완벽하게 시팅이 돼서 5mm보다 크면은 얘는 합격이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6번의 undersized weld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undercut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 undersized weld에 대해서는 모든 statically, cyclically, tubular 다 적용이 됐는데 undercut은 이제 분할이 됩니다. For A번, for material less than 25mm thick, undercut shall not exceed 0.8mm. 그래서 25mm 두께의 요 용접부에 대해서는 undercut은 0.8mm까지만 허용이 됩니다. shall not exceed니까 0.8mm를 넘으면 안 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For material equal to or greater than 25mm thick, undercut shall not exceed 2mm for any length of weld. 그래서 자재 중에서 25mm를 넘는 그런 용접부는 undercut은 2mm를 초과하면은 안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림을 보시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언더컷이란 이제 언더컷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필렛 웰드건, 버트 웰드건 이렇게 용접을 해놨는데
용접 끝단부 토 요 부분을 이제 토라고 하죠. 이 부분을 루트라고 하고 토 부분에 용접열로 인해서 모재가 이렇게 뚝 파이는 그런 현상을 언더컷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언더컷이라고 있죠. 이렇게 그루브 웰드를 했는데 버트 웰드를 했는데 이 토 부분 끝에서 이렇게 쭉 모재가 파이는 부분 언더컷 이 루트 부분에서도 이렇게 모재가 이렇게 파이는 부분, 이 부분을 언더컷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진에서는 뭐 완벽하게 확인은 안 되지만 여기 요런데 음영이 져 있죠? 그림자가 져 있죠? 모재가 파였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24mm라고 하면 언더컷 요 허용이 되는 언더컷은 몇 mm요? 0.8mm요. 0.8mm까지만 허용이 됩니다. 언더컷은 여기 0.8mm까지 허용이 되는데 만약에 얘가 25mm가 아니고 27mm다. 그럼 25mm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 언더컷이 2mm까지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0.8mm가 아닌 2mm까지 허용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더컷은 요 두께 기준에 따라서 이게 허용 공차가 바뀌게 되는데 여기는 어떤 거냐? statically loaded condition일 때 25mm 왔다 갔다 25mm 기준으로 해서 0.8mm, 2mm까지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B번은 In primary members, undercut shall be no more than 0.25mm deep when the weld is transverse to tensile strength under any design loading condition. 그래서 primary member니까 주요한 부재들이겠죠. 철골 구조물에서 주요한 구조물이라는 것은 이제 힘을 제대로 받는 기둥, 빔, 멤버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언더컷이 이제 0.5mm보다 더 깊으면은 안 됩니다. 근데 언제냐? 이제 웰드가 이렇게 있고 용접부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고 용접을 이렇게 했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weld is transverse to tensile strength. 그래서 tensile strength가 이런 식으로 transverse tensile strength가 tensile은 이렇게 밀어 앞으로 쭉쭉 뻗어나가는 힘이죠. 그래서 tensile strength가 이런 식으로 용접부에서 transverse 방향으로 걸리면은 요 언더컷은 버트 웰드니까 여기나 이렇게 생기겠죠. 아까 요 그림에서처럼요. 요런 언더컷이 그러니까 용접부의 tensile strength가 transverse 방향으로 이렇게 걸릴 때는 요 언더컷은 0.25mm보다 깊으면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undercut shall be no more than 0.8mm deep for all other cases. 그래서 이런 transverse로 용접부 transverse로 tensile stress가 걸리지 않는 프라임 멤버가 아닌 경우에는 undercut은 0.8mm까지 허용이 됩니다. 어떨 때요? 요 두 개 cyclically loaded나 tubular connection일 때요. 그리고 porosity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JP group welds in butt joint transverse to
The direction of computed tensile strength shall have no visible porosity. 그래서 completed joint penetration 그룹 웰드에서 butt joint transverse는 butt joint는 이제 computed tensile strength가 이제 transverse 이렇게 용접부를 가로지르는 방향으로 이렇게 있을 경우는 porosity가 있으면은 안 됩니다. porosity는 무엇이냐? porosity란 여기 지금 사진이 마땅한 사진이 없네요. 이렇게 용접을 했을 때 구멍이 이렇게 뻥뻥뻥뻥뻥 뚫리는 것을 porosity라고 하거든요. 네,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용접을 했는데 이렇게 구멍이 뽕뽕 여기 심하게 뚫렸죠. 구멍이 이렇게 뚫리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구멍이 뚫리는 거고 용접을 했더니 이렇게 구멍이 뽕뽕뽕뽕뽕뽕 기공이라고 하고요. 뽕뽕뽕 뚫리는 것을 porosity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구멍이 상당히 많이 뚫렸죠. 이런 것을 porosity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computed 계산된 tensile strength가 용접부의 가로질른 방향으로 될 때는 completed joint penetration 그룹일 때는 porosity가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언제요? 요 statically loaded condition에서요. For all other group welds and for fillet welds, the sum of the visible porosity 0.8 mm or greater in diameter shall not exceed 10 mm in any linear 25 mm of weld. 그래서 다른 그룹 웰드와 그리고 요 필렛 용접부에서는 요 sum 보니까 합인데 눈에 보이는 포로시티 0.8mm나 아니면 그거보다 더 큰 다이아미터를 가지는 이런 포로시티의 합이 이제 10mm를 넘으면은 안 됩니다. 어디에서요? 용접부 25mm 길이 이내에서요. 그래서 지금 사진이 없으니 이거를 크게 확대를 해서 여기가 여기부터 여기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25mm라고 하고요. 25mm 이내의 용접부에서 요 한 개의 요만큼이 0.8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포로시티 0.8mm나 아니면 그거보다 큰 지름을 가진 지름이니까 요 기공의 길이가 0.8mm보다 큰 거. 그러면 요 부분을 0.8이라고 하고 요거보다 큰 거 대략적으로 이 정도 되겠죠? 요거의 합, 지름의 합, 다 지름을 합 4개라고 가정을 하고 얘가 2mm, 얘가 1mm, 얘가 3mm, 얘가 1mm라고 합시다. 그럼 이 지름의 합을 다 더했을 때 10mm를 넘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얘가 2mm, 1mm, 3mm, 6mm, 얘는 7mm죠. 7mm라고 하면은 얘는 합격. 네, 만약에 얘가 3mm가 아니고 얘가 4mm, 그리고 얘도 4mm, 얘는 3mm, 그리고 얘는 2mm라 하면은 요 합이 7mm, 11mm, 13mm죠. 그럼 얘는 불합격 13이니까요. 10mm를 넘으면 안 됩니다. 지름의 합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statically loaded 컨디션일 때고요. The frequency of porosity in flat welds shall not exceed 1
in each 100mm 100mm of weld length and the maximum diameter shall not exceed 2.5mm. 그래서 포로시티의 빈도는 필렛 용접부에서 포로시티의 빈도는 넘으면은 안 됩니다. 한계를 넘으면 안 되는데 in each 100mm 용접부가 이렇게 100mm가 쭉 있을 때 한계를 넘으면 안 되고, 그리고 최대 지름은 이제 2.5mm를 넘으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이거를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에는 여러 개의 포로시티가 있지만 가정을 하는 겁니다. 요게 100mm라고 가정을 하고 필렛 웰드에서 여기 용접부가 딱 이렇게 있으면 포로시티가 요거 한 개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100mm당 한 개가 있어야 되고 요거의 지름이 2.5mm를 넘으면은 불합격이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죠? 왜 이렇게 시비하게 하죠? 이거는 연속적으로 하중을 받고 여기는 튜블러니까 스태틱 정하중보다는 더 시비한 조건이겠죠. 그래서 포로시티의 기준치를 상당히 시비하게 가는 거고요. exception을 얘기를 해주는데요. Exception for fillet welds connecting stiffeners to web, the sum of the diameter of porosity should not exceed 10mm in any linear 25mm of weld. 요 내용이랑 지금 똑같죠? 그래서 exception은 요 필렛 웰드가 스티프너랑 웹을 연결을 해줄 때, 스티프너는 무엇이냐? 이렇게 구조물이 있다고 하면은 옆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생긴 플랜지라고 빔이라고 하면요, 이쪽에다가 이렇게 스티프너 갈빗대 같은 거를 이렇게 용접을 해서 대면은 이렇게 아무래도 얘가 힘을 많이 받쳐주겠죠. 이런 경우에는 10mm당 25mm 이 용접부에서 포로시티는 10mm를 넘으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sum of the diameter니까 여기에 25mm에서 여기 sum of diameter가 10mm를 넘으면은 안 됩니다. 이런 내용이고요. 마지막 10번입니다. CJP group welds in butt joint transverse to the direction of computed tensile strength shall have no porosity. So completed joint penetration group weld butt joint에서는 이게 계산된 tensile strength가 용접부를 가로지르는 방향으로 이렇게 tensile strength가 존재를 하면은 porosity가 있으면 안 됩니다. 요 위에랑 똑같은 내용이죠. 여기랑. For all other group welds, the frequency of porosity shall not exceed 1 in 100 mm of length and the maximum diameter shall not exceed 2.5mm. 그래서 모든 다른 그루브 용접의 경우에는 포로시티의 빈도는 이제 한계를 넘으면 안 돼요. 어디에서? 100mm 용접부 길이에서. 그리고 맥시멈 다이아미터는 2.5를 넘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위에 여기 설명한 내용이랑 똑같은 내용이 어디에 적용이 된다? 사이클리클리 그리고 튜브럴 커넥션 로디드에서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2장에 Table 1 Visual Inspection Acceptance Criteria Structural Steel 요 Visual Inspection 육안검사 합부 판정 기준들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험에 이렇게 자주 나오는 부분은 요 언더사이즈 웰드 요게 자주 나오고요.
그리고 porosity, 그리고 undercut 6번, 7번, 8번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실전 문제를 풀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푸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해서 테이블 2는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테이블 3도 마찬가지고요. 피겨 A랑 피겨 B 다 이게 웰드 프로파일 윤곽에 대해서 나온 거니까 이렇게 해서 2장의 수업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2장 수업을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는 3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